망하지 않으면 시련은 지나갈 것이고 기회는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버틸 수 있다면 태어난 것이 왜 축복인지 깨닫는 순간도 경험할 것이다. 충분히 준비하고 실전에 뛰어들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럴 방법은 없었다. 인생은 실전이고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시작되기 때문이다. 신영준 박사와 주원규 PD의 인생은 실전이다에 나오는 책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우경북 아파트와 함께 10월 18일 화요일 신문 듣기 함께 하시죠. 먼저 거시경제입니다. 디지털 대정전 부른 독점 손본다. 정부가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구조를 본격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인 시장 지위가 주요 원인이라고 본 것입니다. 여태 가만히 있다가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플랫폼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계 숨은 빚 1000조 육박, 고금리의 한국경제 시한폭탄, 매일경제와 한경련에서 공동 분석한 결과 부채 통계 밖에 숨은 빚인 전세보증금 대출의 규모를 파악했습니다. 999조 8천억 원. 그러나 이 부채는 가계부채 통계에서는 빠집니다. 금리가 오르면 전세자금 대출의 부담도 커지겠죠. 숨어있는 부채가 더해지면 총 가계부채는 3천조를 넘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3.9%에 육박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을 땐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되겠죠. 미국 뉴욕 제조업 지수 급락, 침체 경고 등 울렸다. 뉴욕 제조업 지수가 9월 대비 7.6%포인트 하락한 마이너스 9.1%를 기록했습니다. 경기가 위축 국면에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영국 감세안 사실상 폐기, 트러스 최단명 위기. 영국의 감세안은 대부분 철회될 것 같습니다. 무리한 감세로 인해 세계 금융시장에 혼란이 증폭되었기 때문입니다. 트러스 총리는 실각 위기에 몰렸습니다. 정치가 먼저인가요? 경제가 먼저인가요? 단언컨대 경제가 먼저입니다. 노란조끼 돌아왔다. 고물가에 못살아. 시위 뒤덮인 프랑스 정유사 노조는 3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4만 명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고물가를 견디기 위해 임금을 10% 올리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시위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입니다. 공공기관 경비 내년까지 1.1조 깎는다. 정부가 350개 공공기관의 경상경비 1조 1천억 원을 삭감합니다. 공기업 사내대출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입니다. 주담대 금리 또 오른다. 연말 8% 관측도. 9월 코픽스가 3.40%로 한 달 전보다 0.4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영끌로 내 집 마련에 나선 서민과 전세대출을 많이 받은 2030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10월 코픽스는 4%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 가산금리를 더한 주담대 상단은 8%에 가까워질지도 모르겠군요. 실제 실행되는 대출은 이 정도 금리는 아니겠지만 하루빨리 금리가 안정화되기를 바랍니다. 미분양 얼마나 심각하면 관리비 내드림 1억 5천 할인, 파격 혜택, 관리비 지원, 중도금 무이자, 할인 분양, 이자 명목, 현금 지원. 현재 대한민국 분양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분양 침체가 장기화되니까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궁여지책을 내는 것이죠. 3분기 오피스텔 가격도 뒷걸음. 집값은 13년 8개월 내 최대폭 하락. 주택 매수 심리가 급냉하면서 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이 0.49% 하락하며 1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아파트의 대체제로 꼽히는 오피스텔 가격도 2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또상 지주택 데스까 넘보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증시입니다. 주식 전망 의미 없다. 리포트 포기하는 증권사까지 나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목표 주가 괴리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악재에 따라 목표 주가를 낮춰 잡아도 주가가 더 빠르게 하락하면서 리포트를 포기하는 증권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거면 셀 리포트를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정서상 불가능하겠죠? 카카오그룹 하루 새 시총 2조 날아갔다. 주말 먹통 사태로 인해 카카오그룹의 시가총액이 하루 2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나란히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 좀 보세요. 가격 자체가 저렴해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잘 나가던 해운운임 반토막, 화학, 적자 전환, 항공은 자본 잠식, 해운운임은 반토막에 이어 연중 최저점, 정제마진은 30달러에 달하던 게 어느새 2.1달러, 항공, 해운, 정유화학 여긴 급속도로 침체되어 버렸습니다. BTS 입영 연기 전격 취소, 맏형 진부터 차례로 입대, BTS 군대 갑니다. 2025년 완전체 활동을 재개하기를 희망합니다. 비트코인 위안화 넘었다. 국내에서 해외를 오간 비트코인 규모가 올해 6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중국 위안화로 결제한 수출입 거래 금액인 32조 원에 2배를 넘습니다. 해외 투자나 송금 창구로 비트코인의 활용도가 커지면서 거래 규모가 웬만한 해외 통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다음으로 차트 보면서 일일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증시입니다. 코스피는 0.32% 상승한 2219, 코스닥은 0.55% 상승한 681을 기록합니다. 카카오 등등의 여파로 시간봉 수준에서 저가를 경신했다가
갭 메우기로 되돌려 올라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저점 부근에서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은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추세적으로 이 정도면 바닥이다 라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상단은 2300을 넘기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낙관과 희망의 태도로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안 되면 손절하면 됩니다.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는 손절을 못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미국 증시입니다. 나스닥은 3.47% 상승한 11,062, S&P는 2.65% 상승한 3,677, 다우존스는 1.86% 상승한 3185를 기록합니다. 저점 영역에서 등락폭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뭔가 대등수치를 지나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이 쌓인 이후에 여기에서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이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과연 이쯤하고 마칠지 아니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입니다. 현재 1.35% 상승한 19,522 보여주고 있고요. 일봉 수준에서 기준선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난 9월 10일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쌓여있던 것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터지는 구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원유입니다. 0.03% 변동이 없는 85.63 기록합니다. 기준선 수준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결국에는 뭐 이렇게 닿아야지만 꼭 끝나는 것인가 약간 아쉽긴 한데 그래도 기준선에 왔으니까 지지가 나와주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음으로 미국 10년 국채금리입니다. 도지로 끝났고요. 4.01%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고점 영역에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이 별로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이러다가 양봉 크게 하나 나오면서 막 들어 올려버리면은 신고가 경신하는 거라서 굉장히 기분이 묘한데 아직까지 그게 나오진 않았으니까 나올지도 모르겠다 와 아니야 이 보조지표가 꺾였으니까 하락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두 개가 싸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베팅하셨나요? 지지부진한 이 흐름을 기다려봅시다. 다음으로 달러원 환율입니다. 1430원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상승했던 긴 양봉 뒤에 음봉을 그대로 갖다 붙이면서 고점 영역에서 지지를 테스트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원 환율처럼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꺾이면은 추가적인 하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데 미국 10년 국채는 보시면은 고점에서 놀면서 지표는 꺾였지만 주가 자체는 아직 위에 있으니까 그게 이제 어렵게 만드는 거죠. 어쨌든 방향성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두꺼운 이불을 꺼냈습니다. 어쩐지 밤 공기가 춥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덕분인지 조금 더 개운했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을 나오는 것은 매일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제는 일상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도 따뜻한 이불과 같은 소소한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이상 대구경북 아파트였습니다.